627 부동산 대책이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 불안한 마음이 많으실 겁니다. 대출은 안 된다 하고 갭 투자도 안 된다고 하고 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하락론자들이 커뮤니티에도 나타나고 유튜브 댓글에도 나타나서 결국에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 폭락한다,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불안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단시간에 특정 단지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규제가 실효성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규제가 발효되면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 주식만큼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전망들도 있습니다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건데 그걸 지켜보는 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렵거나 해서 잘못 아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이미 여러 루트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갭 투자가 정말 완전 금지되냐라는 질문이 제 영상에도 댓글로 달렸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기존 보유주택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를 주고 계신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세를 또 맞추는 데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살 때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잔금까지 대출을 해서 등기를 치고 이후에 전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전세 맞추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옵션이 아니실 거잖아요. 진짜로는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할 때 매도자분께 전세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센스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뭘 도와주시냐면 매도자가 전세를 먼저 맞춰주시고 계약을 해주시고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막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렴한 단지들이 유리해지지 않겠냐. 근데 뭐 그럴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 않은 거는 이 규제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15억 이상 대출 규제가 이미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게, 뭐 역시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원래도 안 사던 분들이 이런 막 파격적인 정책이 발효되고 언론사에서 집 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저가 단지의 수요가,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사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사게 될까?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고가 단지라고 무조건 대출이 맞냐 라고 했을 때 확실히 그렇다라는 설명이나 자료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막 고가 단지들의 타격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KBS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아파트, 상계주공 7단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음마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이 아파트들의 대출 비중도 알아봤고, 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속성도 알아봤고, 비거주자 비중도 파악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 마레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대출이 거의 반반입니다. 없는 세대가 51%, 있는 세대가 49%인데, 좀 신기했던 거는 뭐 확실히 갭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는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갭이라고 하면은 막 후순위 담보대출 이런 거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단지들과 이 지금의 규제가 막 맞물려서 영향을 줄까라고 보기에는 뭐 한 방향으로만 심플하게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거주자가 이렇게 많고 이 비거주자들이 정상적인 방법, 다른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전세 세입자를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의 거래에 있어서 대출 규제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실거주가 대부분이었다고 했을 때 이게 싸지 않은 단지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야, 큰 금액을 받았을 거야 라는 추정이 있었지만, 사실 비거주자의 비중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은 상황이고, 심지어 뭐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비중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걸 이제 조합해서 계산을 해본다면은 폭락이 온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횡보를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다시 수요가 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게 무조건 뭐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게 하락이나 뭐 거래가 없음으로 가는 어떤 원인이라는 그 해석은 좀 너무 투박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순차적으로 하면 좀 약한 거고, 이번에는 그때 했던 것들의 규제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의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변한 것, 변할 것과 안 변한 것 혹은 불변할 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제가 생겼고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그리고 이런 규제로 인해서 막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할 만한 원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막 집값이 오른다, 집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어쩌면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에 실제로 살만한 좀 괜찮은 단지들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아직 많으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변한 게 아니고 규제가 수요를 좀 줄어들게 한다고 그냥 인정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공급과 수요 사이의 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의 수요를 줄일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변화가 어디에 있고 어디 없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무조건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그게
수요를 얼마나 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뭐가 바뀐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대출 규제가 가격을 실제로 폭락시킨 적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없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는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게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이 규제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주택 투자라는 게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을 조여오면서 똘똘한 한 채로만 살 때처럼 한 가구가 하나의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수요를 만들던 상황에서 그 수요가 막히니까 당연히 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규제를 이전부터 너무 많이 했고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규제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든지 대출을 막아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갈아타기를 어렵게 만들 정도의 상황일 뿐이지 이미 현재 재편된 시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글도 봤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갔다가 그 다음에 지방으로 온기가 더 퍼지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랑 지방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방 투자를 했을 때 데미지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꾼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온기가 그렇게 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강남 3구 용산 이런 데 말고 뭐 마포나 성동이나 뭐 광진이나 이런 곳들이 토거지 구역이 돼서 오히려 진짜 정말로 바로 실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하락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일시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변화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지켜보고서 우리가 그 다음 액션을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빠르게 행동할 거였으면 이미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지금 행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그 기회는 이미 놓친 거니까 저는 그럴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말씀을 주시지만 대출은 해줄 때 받는 거다.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런 해프닝으로 나중에 기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저는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건 결국에 우리 삶에 필요한 건데 그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것이 대출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대출이 될 때 대출을 받는 것은 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저는 오히려 숨을 좀 고르고 그 좋은 단지, 그땐 말로 저평가 아파트를 잘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현재 기준으로 가격이 싼 저가 아파트 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대비 그래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저평가 아파트 찾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규제가 정말 횡보나 하락을 만든다면 오히려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나 갈아타기 계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수 타점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평가 아파트를 잘 골라야지 하락이 와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감이 덜할 거고 반등이 왔을 때도 얘네가 먼저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 아파트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평가 아파트의 기준 같은 게 궁금하시면은 그다음에 고정 댓글에도 있을 텐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질문들 제가 하나씩 받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빵나빵규님이 질문을 2개 정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최대의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거는 지금이 어떤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하셨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근데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거는 최대 이 뒤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죠. 뭐 토거제를 막 확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보유세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규제를 버티는 단지가 나오면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와 무관하게 어떤 시점에는 저는 당연히 내성이 생겨서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장 최근의 사례도 있잖아요. 토거제를 풀었다가 다시 뭐 묶었다가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국 적응을 해서 강남 3구 막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들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정책을 지금 시점에 했다는 것을 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결국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거에서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거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물가 상승을 만드는 걸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부터 잠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돈이 풀리면 어쨌거나 그 풀린 돈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오른 가격을 보고 사람들은 자극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성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느끼는 나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 심리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적응해서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건데 규제가 일단 나왔고 그거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무조건 관망세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살포해내는데 저는 오히려 관망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뭐 숨을 돌리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수 타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주식적인 접근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돈을 살포할 거기 때문에 그 살포된 돈에 의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어느 게 더 세냐에 따라서 좀 그림이 달라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급 부족은 정말 해소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게 실제 구현되는데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영향은 오피스텔 빌라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자체가 워낙 이거를 다루는 분들의 성향이 구다주택자의 느낌이 전 좀 강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피스텔과 빌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뭐 이겨냈건 아니면 손절을 했건 그게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중 중에 정말 일부의 사람들이 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시장을 리딩하던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계시고, 그리고 이미 고통스러운 경험을 최근에 겪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수요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지방에 대해서 거기까지 온기가 크게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질문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지금 뭐 너무 급할 필요는 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급하다는 게 뭐 급히 움직인다 이게 아니더라도 막 이 변화 어떡하지, 막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본질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